세상에는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재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단순히 실력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운이 있었다, 행운이 따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삼성전자에서 사장이 되는 일을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 임직원이 1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장은 몇 명이냐? 16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6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실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금수저나 재능을 타고나서 그럴까?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운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냥 또 운 좋네 라고만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행운을 잡고 그와 함께 실력까지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평사원에서부터 삼성전자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신 고동진 전 사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행운과 성공을 붙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지상주의를 가져라. 참 사장님이 하는 말 답다 싶죠. 성과 지상주의, 성과가 최고다라는 마인드로 살라는 겁니다. 정없게 들리죠. 뭔가 돈 벌어와 하고 직원을 착취하는 뭔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과가 없으면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과가 없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과가 있기에 조직이 있고 조직이 있기에 회사가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혹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지상주의라는 개념,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라는 것은 결코 비난받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해당 조직에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가입니다. 성과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 조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모든 조직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개인은 성과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장님이 돈 거리면 직원들은 진짜 돈 또 골랐네, 돈도 많으면서 왜 저러냐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사장님이 돈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사장이 돈 안 거리면 도대체 누가 그러냐고요. 꼭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장이 돈 안 거리면 누가 돈을 챙기냐고요. 가만히 있다고 누가 여러분 먹여 살려주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돈 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대우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착취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하자, 더 돈을 잘 벌자 하고 돈 거린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현실을 대기업 급여, 복지와 비교하면서 와, 우리 회사는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진짜 중소기업 너무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네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왜? 나 열심히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다는 건 보상과 복지를 요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실해서 성실한 건 누구나 합니다. 신입사원이면 특히나 그렇지요. 결국 결실을 보이지 못하는 성실은 강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오직 결실, 즉 성과로 평가하는 곳이니까요. 복지, 월급 중요하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낸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보상을 하지 않는 회사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낸 다음에 대접을 주장하면 괜찮은데 성과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월급값도 못하면서 왜 우리 회사는 이런 복지를 안 해주나요? 왜 우리는 월급이 이렇게 짜나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무슨 우리 사장님이냐? 네가 어디 기업 회장이라도 되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운이 찾아오고 실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월급 이상의 성과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승진 기회를 주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과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어떤 기회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성과가 없으면요. 기억하세요. 꼭 돈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성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충분한 실력을 쌓고 있는가? 내가 받는 대접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가 내고 있는가? 이런 성과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향상될 때 이들은 기회를 잡고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행운과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직업은 있다입니다. 특징이라기보단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직이 굉장히 잦은 시대죠. 회사가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 떠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직장은 잠깐 다니고 옮길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해야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직장은 떠나더라도 나 자신, 내 능력은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챙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판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정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둬도 옮기는 곳도 아마 동종업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정말 좁아서 다른 업계로 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종업계요? 그대로 소문이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이 업계에 있어야 한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때 개판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문자로 혹은 전화도 하지 않은 채 안 나가요 이렇게 그만둬버리고,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통보해버리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직장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래도 되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은 그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동종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퇴사할 때 했던 행동은 그대로 평판이 되어 따라온다는 거죠.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는 바뀌더라도 내 역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고 해야 할 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죠? 회사도 손해가 있지만 내 손해입니다. 왜냐? 그 기간 동안 내 마인드가 상하고 내 실력이 쌓이지 않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 아니 120, 150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60세,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내 전체 커리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일을 대충 한다? 평생 가야 할 내 능력을 썩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일을 맡았든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실력도 있는 사람이 평판도 잘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득이하게 한 회사를 떠난다면 오라는 곳이 없을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고동진 사장님은 삼성에 다닐 때 내가 혹시나 삼성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뭐 어때? 고맙다. 나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곳 가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왜냐? 동종업계에서 이미 전문가로 평판이 퍼져 있고 실력도 매번 향상되고 있으니 내가 어디를 못 가겠냐라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회사의 주도권을 뺏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회사에서 가치가 있으면, 즉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을 토대로 평생 직업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직장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일평생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직장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의 직업을 가진 셈이 됩니다. 어디에 가든 나를 필요로 하고 그 직업을 제공할 곳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고용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니고 싶은 회사에 다니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평생 직업이란 단어를 기억하면서 항상 평판과 실력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실력을 쌓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 내 일과 남의 일은 없다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일이 잘 안 풀리는 회사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거 제 일 아닌데요? 왜 일을 떠넘기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뱉는 사람들은 몸이 당장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잡고 성공하긴 글러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한테 일을 줬는데 그거는 제 일이 아닌데요? 저 퇴근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일을 쳐냅니다. 그러면 아 그래 네 일 아니지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순 있지만 나중에 그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꼭 직장에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래처에게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거래처가 그건 저희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 거래처와 거래하고 싶겠어요? 물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정선의 요구라면 일단 일을 해주고 죄송한데 이건 다음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갈 수 있는데 그냥 딱 잘라서 내 일 아닌데요. 그건 너 일이에요. 그건 저 사람 일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평판이 깎이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뭐냐?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의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일 남일 할 거 없이 회사 일이니까 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급하면 일단 하고 나중에 뭐 업무 분장을 다시 하든 조율을 하든 일단 회사 일이 내 일이니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일과 남의 일이 구분되지 않는 곳이 회사입니다.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오직 회사의 일이 있을 뿐이죠. 즉, 내 일은 회사 일이라는 생각이 챔피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구분하고 정확하게 나눴을 때 더 효율이 날 때, 회사의 목표 달성에 더 큰 도움이 될 때, 그때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마케팅팀에서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얼마를 아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일, 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꼰대 같은 말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직원이 잘못해서 이거는 거래처 일이라서 이건 세무사가 잘못해서 내 일 아니야 안 해 라고 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누가 뭔 잘못을 했든 내가 사장이니까 일단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능력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쟤는 자기 일이 아닌데 굳이 자원에서 이걸 처리해주고 있네? 다음번엔 더 좋은 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시켜야겠다. 이런 게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서 내 일 할 거야. 아니면 회사 일할 시간 아껴서 내 개인 브랜딩을 할 거야. 다른 일 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다른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일 내일 쳐내면서 어떻게든 일 줄여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일과 남의 일은 없습니다. 이게 꼭 회사에서 오는 일을 다 받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닌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장 급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대의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일단 발벗고 나서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만 안다는 행운과 성공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지상주의를 가져라입니다. 자꾸 우리 사장은 돈 그래요 하는데 그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돈거리는 사장을 만나고 자꾸 푸시해주는 사장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 그래야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배우는 게 있고 연봉 향상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자꾸 돈 하며 여러분을 푸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둘째,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직업은 가져야 합니다. 100세, 120세, 15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긴 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지막인 것 마냥 퇴사할 때 개판으로 나오고 일도 똑바로 안 한다. 평판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정체됩니다. 그러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그때그때 나를 써주는 회사에게 목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판과 실력을 쌓는 사람이 운과 실력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마세요. 회사에 속했다면 회사의 일,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 사업 안에 있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너 일, 이건 나 일 이렇게 굳이 나누면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회사의 일, 공동체의 일, 내 사업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처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